안녕하십니까. 숙박신문 발행인 윤여왕입니다. 저희 신문 12월호 저와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한번 붙여봤습니다. 숙박업 유일 정통언론 숙박신문, 숙박신문 발행인 윤여왕의 텔레비쇼. 자, 이번에 나온 우리 신문의 일면, 집중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면에 눈 뜨고 코 베이는 국내 숙박시장, 천적 없는 생태계 교란종 에어비앤비, 뭐 이런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자, 최근에 벌어지는 그 숙박업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숙박업 수치는 더더욱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내는 물론 외국까지 마찬가지죠. 해외 OTA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내 에어비앤비 입점 숙소 집계된 것만 한 5만 개로 나와 있습니다. 자, 5만 개가 과연 그러면 합법업소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공유숙박업 사업자 등록은 약 67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금 안 내는 불법이 이 세금을 내는 합법을 가로막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한번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법을 제대로 지키고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데 국내 숙박업계로 이러한 내용이 전이된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해외 공유 숙박업소 플랫폼 OTA라고 그러죠. 여기에 등록된 숙박업소 숫자와 국내 숙박업소 시장에서 집계되는 수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치권을 비롯한 일각에서 해외 OTA에 불법업소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지적을 하면서 그렇지만 정치권이 바로잡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업소가 국내 숙박시장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에서 발생한 거래액은 2022년 올해죠. 1월부터 7월까지 총 1조 1,017억이랍니다. 대단합니다. 이러한 것은 에어DNA 홈페이지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거 보면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국내 인벤토리가 49,970개 정도. 그러니까 한 5만 개 가까이가 국내의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대로 된 공유숙박업 사업자 등록은 단 670개 뿐이다 하는 뭐 그런 내용이죠. 이게 국세청에 등록된 것입니다. 670개는. 이런 숫자는 채 2%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에어비앤비 사업자의 98%는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업소로 추정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정식 업소도 있습니다. 정식 숙박업소가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객실을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이 세금을 성실하게 내면서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국이 이러한 문제를 하루빨리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죠.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리고 당국의 관리도 받아야 됩니다. 이윤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죠. 세금 내기 싫으면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면 된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법을 일삼는 생태계 교란종을 바로 잡아야 숙박업이 산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아주 길게 기사가 나가 있습니다. 한번 저희 신문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죠. 서울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도시민박은 10%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대부분 불법업소로 추정된다는 시각은 있지만 단속은 뒷전입니다. 정부, 특히 지난 정부가 이러한 단속을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 민주당의 서영석 의원도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에어비앤비가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에어비앤비에 올라와 있는 상당수 업소 대부분 한 90% 정도는 불법이다. 뭐 이런 거죠. 서영석 의원의 주장은. 어떻게 이런 사업이 가능한지 당국은 하루빨리 손을 써야 된다. 이렇게 서영석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계는 정부와 국회만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직접 행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플랫폼이라도 국내와 해외는 동일한 규제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전체 인벤토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전체는 49,770개인데 서울이 13,668개, 제주도 13,457개, 부산이 5,116개. 전북이 많군요. 전북이 3,049개, 전남도 3,448개, 충북이 869개. 물론 뭐 강원도 10,000개가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자는 법인이 18개, 개인이 652개. 그래서 670개. 국세청 국회의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49,770개는 에어DNA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에어비앤비에서 발생한 거래액이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1조 1,017억. 대단합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합법이 아닌 불법이 개입되어 있다? 그렇다면 참 좋은 사업이죠? 정말 좋은 사업은 아니죠. 세금 안 내고도 할 수 있는 사업?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당국에 등록을 안 했으니, 사업자 등록을 내지도 않았으니 정식으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태원 참사에서 봤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서 결국은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숙박업계는 불법 숙박시설에 대한 정화만 있어도 참 좋은 사업일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숙박업계의 가장 현안 중에서 하나가 이런 불법 숙박시설을 줄이는 거고, 또 최근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플랫폼을 활용하는 비용도 나오고요. 금리도 상승을 해서 고금리라서 거기에 따르는 금융 비용도 증가하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늘어났고, 또 숙박업은 시설 산업인데 시설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비용, 원재료 값이 많이 올랐죠. 이런 비용들 다 올라갔죠. 그렇다고 그러면 합법적인 업소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벌고 재산을 축적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산을 많이 축적하도록 해야만이 경제가 발전됩니다. 종부세 같은 징벌적 과세, 이런 것은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부자고 재산을 많이 형성했다고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라?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남미 스타일이죠. 그런 스타일이.
사업이든 장사든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물론 뭐 불법을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합법적으로 일해서 재산을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야 세상은 열심히 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한 반드시 계속되어야 됩니다. 자, 지난 6월 기준 에어DNA 홈페이지 속에 에어비앤비 등록된 인벤토리가 49,970개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670개가 겨우 세금을 내는 업소인데 채 2%가 안 됩니다. 98%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업종이 2%만 합법이고 98%가 불법입니까? 물론 정부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해주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규제 샌드박스라고 그래서 일단 불법이지만 한번 해봐라. 사실 그런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불법은 불법인 거죠. 포장마차 같은데 일단 불법인데 좀 해봐라. 이런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러면 포장마차는 잘 되는데 포장마차 뒤에 있는 정식 술집은 안 된다. 그럼 누가 포장마차를 하지 정식으로 그 음식점이나 주점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수억, 수십억을 들여서 정식 숙박업소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가정집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가정집에서 그냥 숙박업을 하지 뭐하러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정식 숙박업을 하겠습니까? 자, 이 노점상을 활성화시켜 준다면 이거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하는 부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은 일본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어려운 말이 된 것일 수도 있는데 나쁜 화폐가 좋은 화폐를 내쫓는다는 말로 불법이 정상인 줄 알고 통용되는 사회를 일컬을 때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5만 개에 이르는 불법 숙박시설이 난무하는 현상을 바로잡지 않으면 숙박업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또 다른 카테고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지난 6월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업소를 1,150개 수준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등 해외 OTA 등에 예약받은 업소가 1만 개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니지, 실제 서울시에서는 겨우 1,150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에어비앤비에 등록되어 있는 수치는 1만 개가 넘는다? 이거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데는 전혀 알리지 않고 그냥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중심 수도 서울에 합법은 10%고 나머지 90%가 불법이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 중심에서 진보와 보수가 주말마다 엄청난 시위를 합니다. 이거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뭡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살지 않더라도 주말에 서울 시내에 볼일을 보러 가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시내 한번 나가려고 하면은 벌써 머리부터 아픕니다. 그쪽 진보 보수가 속된 말로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지나가야지? 차를 끌고 차 끌고 가긴 어렵지. 그럼 지하철로 가야지. 그러면 가는 시간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관광산업이 발전해야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 산업이 발전해야 됩니다. 물론 제조업 기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수출이 어려워질 때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이 발전해야 되는데 그 서비스 산업의 중심에 관광산업, 관광산업 중심에 또 숙박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 중심에 주말마다 뭐 시위나 하고 교통은 통제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빨리 서울 시내가 관광하기 좋은 곳으로 가야 되고 서울 시내에 있는 정상적인 합법적인 숙박시설이 더욱 부흥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경찰들은 어떻게 볼 것이냐? 경찰들도 상당수는 불법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거죠. 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일단 그냥 불법이지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난 정부에서 손을 놓고 마는 거죠. 이거를 빨리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됩니다. 자, 이제는 그냥 해봤지만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등록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내 숙박업주들은 이미 공중위생관리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등 다양한 규제에 힘겨워하면서 사업을 이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악재 속에서 숙박업주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토로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는 숙박업주들, 이른바 생태계 교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영업자들이 또 다른 자영업자인 정식 숙박업소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러한 내용은 국정감사에서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민주당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에어비앤비 사장에게 시정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 의원은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숙소 등록 절차 어디에도 이런 게 없다. 상당수 에어비앤비 등록업체들이 탈세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내 대부분의 중개 플랫폼이 하듯이 등록 시 숙박업 등록과 영업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이미 일본은 그렇게 했습니다. 일본은 기존에 한번 쫙 털어내고 정식으로 등록증이 있는 곳만 일본 에어비앤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 서 의원은 에어비앤비는 규제 사각지대다 하는 거죠.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법을 뭐하러 만듭니까? 법을 만드는 거는 이 일정 부분에 규제를 해서 불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법을 만드는 이유는, 자,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그냥 법이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면서 불법 숙박 시설이 단속되더라도 처벌은 호스트만 받는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는 처벌을 안 받고 그거 걸린 불법 숙박시설 그 주인만 처벌을 받는 거, 이것도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 불법 숙박시설을 중개해준 플랫폼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일을 안 하겠죠. 근데 지금 에어비앤비가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계속한다. 이렇게 서영석 의원은 주장하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 서영석 의원뿐만 아니죠. 기존에 많은 정치인들이나 정부에서도 했지만 기존 정부 일부 의원이나 정부에서 표를 의식한 나머지 그렇게 불법을 그냥 내팽개쳐 놓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불법 숙박업소들이 에어비앤비에서 영업 중이고
정부의 숙박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요원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특별하게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일본처럼 2018년이죠. 일본에서 그 정상화 시킨 거는 2018년에 한 민박법 개정 절차를 통해서 불법 영업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경우는 2016년부터 호스트들이 행정당국으로부터 용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는 한 90일 이상 빌릴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뉴욕주 또한 2014년 5월부터 에어비앤비와의 합의를 통해 불법 숙소 단속과 과세에 필요한 호스트 정보를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스트 정보를 받아서 당신 여기서 수익을 올렸으니 세금을 내세요. 그리고 그 전에 합법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합법으로 등록도 해야 되고 거기서 영업을 했으면 당연히 세금을 거둬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국내 호텔 관광학과 교수는 김모 교수님, 뭐 제가 잘 알고 있는 교수님이죠. 한국 정부만 에어비앤비의 숙소 정보에서 완벽하게 배제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 정부만 모른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알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왜 알아야죠? 거기 불법 숙박시설에서 관광객이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각종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업을 했으면 당연히 세금을 거둬야 되는 거죠. 근데 정부가 그거를 방기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직무태만이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등 숙박업의 경우 정부에게 영업허가를 받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 이런 식이라면 모든 숙박업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더라도 단속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숙박업에서 불법으로 하더라도 숙박업을 이거 단속하지 말아야죠. 그렇지만 정식 숙박업소들, 호텔이나 모텔들이 불법으로 영업하면 눈에 불을 켜고 잡아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벌금 이런 걸 때리는 거죠. 악화가 양화를 내쫓는다 해도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라는 말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식 숙박업소는 보험도 들고 화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 불법은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당국의 관리를 안 받는데 돈 들여서 뭘 하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현재 숙박업계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숙박시장의 건전성과 적법성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거죠. 건전하게 영업을 해야 되고 적법하게 영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플랫폼이라도 국내법과 국내법의 규제에서 동일한 링에 올라가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부와 국회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숙박업주들이 직접 나서서 불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당국에 고발도 하고 그리고 직접 뭔가 행동으로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이트에 불법 업소인 거가 확실하면 그 밑에 댓글이라도 달아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죠. 그렇지만 지금 숙박업계, 정식 숙박업계는 뭘 하고 있는지 한 번 정도 여의도에서 시위를 한 적이 있지만 이런 시위가 지금 광화문에서 그 진보와 보수가 시위를 하듯이 매번 국회 앞에서 이런 시위를 해야 됩니다. 자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저분들 매주 아니면 매일같이 시위를 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시위를 하는지 그래서 열어놔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숙박업계는 그런 움직임이 잘 안 보이죠. 물밑에서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밑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크게 열어놔되지는 않습니다. 뭔가 숙박업계 내부에 있는 상황을 자꾸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슈화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 숙박신문에서는 또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또 숙박업주들이 적극성을 떼야 됩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숙박신문 상당히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읽어주시고요. 자, 이번 기사는 눈 뜨고 코 베이는 국내 숙박시장, 천적 없는 생태계 교란종 에어비앤비, 그거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또 다른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숙박업 유일 정통 언론 숙박신문, 저는 윤여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